마음을 걷는 시간, 마음 산책. 어휴, 또 부족하네 부족해. 66세 박정자 씨입니다. 연금은 빠듯합니다. 큰 지출을 한 기억도 없습니다. 근데 매달 같은 패턴입니다. 월말이 되면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. 박 씨는 말합니다. 아낀다고 아끼는데 왜 늘 돈이 안 남는지 모르겠어요. 그날도 마트를 다녀온 뒤였습니다.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봅니다. 한숨이 나옵니다. 8만 원입니다. 오늘은 별로 안 샀는데. 박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. 이게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. 한 달이면 30만 원이 넘습니다. 도대체 뭘 사길래 이렇게 돈이 새는 걸까요? 박 씨는 생각합니다. 나는 분명히 필요한 것만 샀는데. 근데 돈은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오늘은 돈 못 모으는 집에서 마트 가서 가장 먼저 사는 것, 그리고 그 선택이 왜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드립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왜 박 씨는 매번 8만 원씩 쓸까요? 마트에 가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박 씨는 마트에 들어가기 전 냉장고를 확인하지 않습니다. 뭐가 있는지 대충 알지 뭐. 메모도 하지 않습니다. 가서 보면 알아. 필요한 거 사면 돼. 그냥 카트 끌고 들어갑니다. 마트 입구를 지나자마자 박 씨의 손이 움직입니다. 입구에 즉석 음식 코너, 손이 갑니다. 과자 코너 지나가다가 또 손이 갑니다. 1+1 행사 보면 멈춰섭니다. 건강식품 코너 앞에서 한참 서 있습니다. 5분도 안 돼서 카트에 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. 신기한 건 순서가 늘 똑같다는 겁니다. 즉석 음식, 간식, 대용량, 건강식품, 생활용품. 기본 식재료는 언제 살까요? 제일 나중입니다. 아니면 아예 안 삽니다. 쌀, 계란, 채소, 고기. 정작 필요한 건 제일 끝입니다. 왜 이렇게 될까요? 계획이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담는 겁니다. 필요해서가 아니라 눈에 띄어서 담습니다.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담는 겁니다. 돈을 못 모으는 집은 마트에서 계획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. 그럼 박 씨가 마트에서 제일 먼저 담는 건 뭘까요? 박 씨가 마트에서 제일 먼저 담는 것은 즉석 음식입니다. 도시락, 삼각김밥, 컵라면, 냉동만두. 왜 이걸 먼저 살까요? 배가 고파서일까요? 아닙니다. 박 씨는 하루를 마치고 마트에 갑니다. 오전에 집안일하고 오후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저녁입니다. 마트에 갈 시간입니다. 근데 지쳐 있습니다.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. 귀찮다. 빨리 해결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즉석 음식 코너로 갑니다. 쌀, 계란, 채소 사서 요리하는 건 생각도 안 합니다. 집에 가서 또 요리해? 너무 피곤해. 도시락 하나 집어듭니다. 6천 원입니다. 이거 하나면 끝이야. 편하지. 김밥도 하나 담습니다. 3,500원입니다. 내일 아침 먹어야지. 컵라면도 담습니다. 2개에 3,000원입니다. 이것도 있으면 편해. 순식간입니다.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카트에 12,500원어치가 담겼습니다.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. 지쳐서입니다. 사람은 배가 고플 때보다 지칠 때 더 쉽게 지갑을 엽니다. 배고플 땐 생각합니다. 뭐 해 먹지? 집에 뭐 있지? 근데 지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. 아무거나, 빨리, 편한 거. 그래서 즉석 음식에 손이 가는 겁니다. 이 선택은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. 오늘 하루는 편하게 먹어도 되지. 근데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됩니다. 습관이 됩니다. 박 씨는 생각합니다. 나는 요리 재료 사는 건데 뭐.
근데 카트엔 즉석 음식이 제일 많습니다. 즉석 음식만 살까요? 아닙니다. 두 번째로 손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간식입니다. 과자, 빵, 초콜릿, 아이스크림. 왜 이걸 살까요? 배가 고파서일까요? 아닙니다. 박 씨는 집에 돌아옵니다. 조용합니다. 혼자입니다. 도시락 데워서 먹고 TV를 켭니다. 드라마 봅니다. 근데 뭔가 허전합니다. 왜 이렇게 허전하지? 손이 갑니다. 과자 봉지 뜯습니다. 먹습니다. 빵 꺼냅니다. 먹습니다. 먹는 동안은 괜찮습니다. 그래, 이게 낫지. 입이 심심하지 않습니다. 마음도 조금 덜 허전합니다. 그래서 박 씨는 마트에서 간식을 삽니다. 과자 코너 지나가다가 멈춥니다. 이거 먹으면 좋겠다. 과자 봉지 여러 개 담습니다. 빵도 담습니다. 집에서 심심할 때 먹어야지. 초콜릿도 담습니다. 순식간입니다. 배고파서가 아닙니다. 허전해서입니다. 간식은 허기를 채우는 소비가 아니라 허전한 마음을 잠시 잊게 하는 소비입니다. 혼자 사는 60대에게 간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. 외로움을 달래는 겁니다. TV 보면서 과자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덜 외롭습니다. 빵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덜 허전합니다. 먹는 순간은 편해집니다.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.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됩니다.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갑니다. 간식을 삽니다. 과자 여러 봉지, 빵, 초콜릿. 한 달이면 꽤 됩니다. 먹는 순간은 편해지지만 통장은 더 허전해집니다. 박 씨는 생각합니다. 과자 좀 먹는 게 뭐 어때서? 근데 쌓이면 큽니다. 세 번째로 손이 가는 건 대용량입니다. 휴지, 세제, 라면, 물. 박 씨는 대용량 코너 앞에서 멈춥니다. 휴지 30롤. 이거 싸네. 집에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. 중요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건 지금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이거 나중에 사면 비싸잖아. 지금 사두는 게 낫지. 카트에 담습니다. 세제도 봅니다. 2리터 3개. 이것도 싸네. 집에 세제가 2개 있는지 모릅니다. 근데 삽니다. 언젠간 쓰니까. 사두면 안심이지. 라면 40개 입도 담습니다. 이것도 있으면 편하지. 물 2리터 6개 입도 담습니다. 순식간입니다. 카트가 무거워집니다. 배고파서도 아니고 허전해서도 아닙니다. 불안해서입니다.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지?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비싸면 어떡하지? 지금 안 사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? 이 불안이 대용량을 사게 만듭니다. 대용량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중이 불안해서 미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집에 돌아와서 박 씨는 창고를 엽니다. 휴지가 이미 20롤 있습니다. 세제도 2개 있습니다. 라면도 한 박스 있습니다. 이게 있었나?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. 또 샀습니다. 휴지는 50롤이 됐습니다. 몇 달은 써야 다 씁니다. 세제는 5개가 됐습니다. 반년은 써야 합니다. 그 돈이 창고에 잠들어 있습니다. 통장에 있었으면 급할 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물건이 됐습니다. 움직이지 못합니다. 그 불안이 돈을 묶어두고 생활을 더 빠듯하게 만듭니다. 박 씨는 생각합니다. 절약하려고 산 건데. 근데 이게 정말 절약이 될까요? 네 번째로 손이 가는 건 바로 건강식품입니다. 홍삼, 비타민, 영양제, 건강음료. 박 씨는 건강 코너 앞에서 멈춥니다. 발걸음이 느려집니다. 라벨을 봅니다. 효능을 읽습니다. 관절에 좋다. 피로 회복, 면역력. 박 씨는 생각합니다.
이 나이에 아프면 끝이잖아. 손이 갑니다. 건강음료를 집어듭니다.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. 비타민도 집어듭니다. 이것도 챙겨 먹어야지. 영양제도 집어듭니다.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지. 카트가 또 무거워집니다. 병원은 갔습니까? 아닙니다. 운동은 했습니까? 아닙니다.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. 아닙니다. 제일 먼저 하는 건 건강식품 사는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병원은 멉니다. 예약하고 기다리고 검사받아야 합니다. 운동은 힘듭니다. 밖에 나가야 하고 몸 움직여야 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. 근데 건강식품은 다릅니다. 마트에서 집어들기만 하면 끝입니다.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. 이제 괜찮아.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. 건강식품은 건강을 사는 게 아니라 불안을 잠시 덮어두는 소비입니다.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. 찬장을 열어봅니다. 홍삼 2통이 눈에 띕니다. 뜯지도 않았습니다. 비타민 한 통도 보입니다. 반쯤 남아 있습니다. 영양제도 굴러다닙니다.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. 지났습니다. 아, 이것들이 여기 있었구나. 그런데 오늘 또 샀습니다. 사실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중요한 건 샀다는 그 행위였습니다. 나는 건강을 챙기고 있어. 이렇게라도 신경 쓰고 있어. 이 안심감이 필요했던 겁니다. 문제는 이렇게 살수록 정작 생활비는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. 매주 마트에 갑니다. 매번 건강 관련 제품을 뭔가 하나씩 담아옵니다. 쌓입니다. 박 씨는 말합니다. 건강만큼은 아끼면 안 되잖아. 근데 정작 병원엔 안 갑니다. 산책도 안 합니다. 건강한 음식 안 먹습니다. 찬장에만 건강식품이 늘어갑니다. 5번째는 뭘까요? 바로 많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생활용품입니다. 치약, 샴푸, 비누, 수세미. 박 씨는 생활용품 코너를 지나갑니다. 눈길이 멈춥니다. 치약, 집에 있나? 잘 모르겠네. 하나 들어봅니다. 언젠간 쓰니까. 사두자. 카트에 넣습니다. 샴푸도 봅니다. 이것도 필요하겠지. 없을 때 사면 아깝잖아. 2개 넣습니다. 비누도 눈에 들어옵니다. 비누는 많아도 괜찮아. 어차피 다 쓰는 거니까. 5개 넣습니다. 수세미도 보입니다. 이건 자주 바꿔야 하니까. 한 묶음 넣습니다.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. 언젠간 쓰니까. 없을 때보다 지금이 낫지. 많아도 문제 없어. 그렇게 카트가 채워집니다. 집으로 돌아와 욕실 수납장을 열어보니 치약이 3개 나옵니다. 아직 쓰지도 않은 것들입니다. 샴푸는 4통입니다. 방금 산 것까지 합치면 6통입니다. 비누는 선반 가득입니다. 10개가 넘습니다. 수세미는 세어보지도 않습니다. 너무 많습니다. 박 씨는 한숨 쉽니다. 아이고, 이렇게 많았나? 그런데 다음 주에도 똑같이 삽니다. 왜 그럴까요? 집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삽니다. 혹시 모르니까.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거지. 이렇게 쌓입니다. 욕실에, 주방에, 베란다에, 창고에. 물건으로 가득 찹니다. 쟁여둔 물건은 절약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돈입니다.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쓸 거라는 기대일 뿐입니다. 그 물건들이 집 곳곳에 잠들어 있는 동안 정작 필요할 때 돈이 없습니다. 박 씨는 말합니다. 아껴 쓰려고 미리 사둔 건데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쌓아둔 물건들 때문에 지갑은 더 가벼워집니다. 쌓아둔 물건에 돈이 묶여 있습니다. 왜 이런 선택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? 박 씨는 계산을 못합니까?
아닙니다. 돈 관리를 못합니까? 아닙니다. 그럼 뭘까요? 마음입니다. 즉석 음식을 왜 샀습니까? 지쳤으니까입니다.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저녁엔 기운이 없습니다.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. 이 마음이 즉석 음식을 사게 만듭니다. 간식을 왜 샀습니까? 외로우니까입니다. 혼자 집에 돌아오면 조용합니다. TV 켜도 허전합니다. 뭔가 허전해. 이 마음이 과자를 사게 만듭니다. 대용량을 왜 샀습니까? 불안하니까입니다.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지?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비싸면 어떡하지? 이 마음이 휴지 30로를 사게 만듭니다. 건강식품을 왜 샀습니까? 두려우니까입니다. 이 나이에 아프면 끝이야. 병원 가기 전에 뭐라도 해야지. 이 마음이 영양제를 사게 만듭니다. 생활용품을 왜 쌓아뒀습니까? 걱정되니까입니다. 혹시 모르잖아. 없을 때 사면 더 아까우니까. 이 마음이 치약을 10개 사게 만듭니다. 모두 마음입니다. 지친 마음, 외로운 마음, 불안한 마음, 두려운 마음, 걱정하는 마음. 이 마음들이 마트에서 손을 움직입니다. 돈이 새는 진짜 이유는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. 박 씨는 영수증을 보며 말합니다. 나는 아껴 쓴다고 했는데, 근데 마음은 아끼지 못했습니다. 지친 마음, 외로운 마음, 불안한 마음. 이 마음들을 달래려고 물건을 샀습니다. 순간은 편해집니다. 즉석 도시락 먹으니 편하고 과자 먹으니 덜 외롭고 대용량 사니 안심되고 건강식품 사니 두렵지 않습니다. 근데 그 편안함은 잠깐입니다.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습니다. 또 지치고 또 외롭고 또 불안합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마트에 갑니다. 또 삽니다. 이게 반복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박 씨는 어느 날 결심합니다. 이번엔 달라져야겠어. 마트 가는 방식을 바꾸기로 합니다. 첫 번째, 냉장고부터 확인합니다. 마트 가기 전에 냉장고 문을 엽니다. 뭐가 있지? 뭐가 없지? 확인합니다. 쌀은 있습니다. 계란은 없습니다. 우유는 떨어졌습니다. 두 번째, 꼭 필요한 것 5개만 메모합니다. 종이에 적습니다. 계란, 우유, 양파, 감자, 고기 딱 5개만 적습니다. 세 번째, 기본 식재료부터 담습니다. 마트에 들어갑니다. 과자 코너가 보입니다. 지나갑니다. 즉석 음식이 보입니다. 보지 않습니다. 대용량 행사가 보입니다. 무시합니다. 메모에 적힌 것만 찾아갑니다. 계란, 우유, 양파, 감자, 고기. 딱 5개만 담습니다. 계산대로 갑니다. 처음엔 불안했습니다. 이것만 사도 될까? 뭐 빠뜨린 거 아닐까?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? 불안합니다. 근데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봅니다. 2만 원입니다. 이것밖에 안 썼네. 놀랍습니다.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합니다. 냉장고 확인, 5개 메모, 기본 재료만 담기. 또 2만 원입니다.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이전엔 한 달에 30만 원 넘게 썼습니다. 이번 달은 8만 원입니다.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뭐가 달라졌을까요? 마트에서 처음 담는 물건이 달라졌습니다. 이전엔 즉석 음식부터 담았습니다. 그 다음 간식, 대용량, 건강식품. 이제는 계란부터 담습니다. 그 다음 우유, 채소, 고기. 순서가 바뀌니까 결과가 바뀌었습니다. 마트에서 처음 담는 물건이 한 달의 재정을 결정합니다. 카트에 뭘 먼저 담느냐가 통장을 결정하는 겁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?
5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마트 가기 전에 리스트 5개만 적으세요. 종이에 적습니다. 딱 5개만 적습니다. 쌀, 계란, 우유, 채소, 고기. 5개 넘으면 안 됩니다. 정확히 5개만 적으세요. 적지 않은 건 사지 마세요. 두 번째,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들고 가세요. 신용카드는 집에 두세요. 현금 3만 원만 들고 가세요. 체크카드도 괜찮습니다. 3만 원이면 5개 살 수 있습니다. 돈이 없으면 더 살 수 없습니다. 세 번째, 마트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세요. 자주 가면 자주 삽니다. 주 2회 가면 주 2번 삽니다. 주 3회 가면 주 3번 삽니다.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세요. 그날 산 걸로 일주일 버티세요. 네 번째,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하루 지나서 다시 생각하세요. 이거 사야겠다. 이 생각이 들면 바로 사지 마세요. 집에 가세요. 하루 자고 일어나세요. 다음 날 다시 생각해 보세요. 정말 필요한가? 꼭 사야 하나? 대부분은 필요 없었던 겁니다. 5번째, 한 달에 한 번 영수증을 모아서 보세요. 마트 갈 때마다 영수증 받으세요. 버리지 말고 모으세요. 한 달 지나면 펼쳐놓고 보세요. 내가 뭘 많이 샀지? 패턴이 보입니다. 과자가 많습니다. 즉석 음식이 많습니다. 대용량이 많습니다. 아, 나는 이걸 많이 사는구나. 알게 되면 다음 달엔 조심하게 됩니다. 이 5가지만 지키세요. 그럼 달라집니다. 박 씨처럼 한 달에 30만 원 쓰던 사람이 8만 원만 쓰게 됩니다. 20만 원 넘게 남습니다.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의외로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리스트 5개, 현금만, 주 1회, 하루 뒤 생각, 영수증 확인. 이것만 하면 됩니다.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. 박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. 돈이 없어서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더라고요. 즉석 음식을 산 건 배고파서가 아니라 지쳐서였습니다. 간식을 산 건 배고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였습니다. 대용량을 산 건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였습니다. 건강식품을 산 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. 생활용품을 쌓아둔 건 절약하려고가 아니라 걱정돼서였습니다. 모두 마음이었습니다. 돈은 마트에서 세는 게 아니라 마음이 허할 때 세기 시작합니다. 지친 마음, 외로운 마음, 불안한 마음, 두려운 마음. 이 마음들이 손을 움직이고 카트를 채우고 통장을 비웁니다. 박 씨는 마트 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. 한 달에 30만 원 쓰던 게 8만 원이 됐습니다.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. 마트에서 무엇을 사느냐보다 왜 그것을 먼저 사는지를 한 번만 돌아보셔도 노후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음번에 마트 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지금 이걸 왜 사려고 하지? 배고파서? 지쳐서? 외로워서? 불안해서?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손이 멈춥니다. 카트가 가벼워집니다. 통장이 채워집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